안녕하십니까?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박건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량의 데이터를 AWS로 이전하거나 엣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AWS 스노우 패밀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의 아젠다를 말씀드리면 스노우 패밀리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부터 간략히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이러한 스노우 패밀리를 이용한 엣지 컴퓨팅 및 데이터 전송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스노우볼 엣지를 이용한 대량 데이터 전송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노우 패밀리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도저히 클라우드로 옮길 수 없을 만큼 많은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옮기기 위해서 네트워크보다는 물리적으로, 즉 오프라인 방식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AWS 스노우 패밀리는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 없이 대량 데이터를 클라우드 안팎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물리적 디바이스의 모음으로써 AWS 스노우콘, AWS 스노우볼 엣지, AWS 스노우 모빌이라는 세 가지의 물리적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는 엣지 애플리케이션 구축 및 배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노우볼 패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엣지 로케이션에서 AWS 클라우드로 이어지는 형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을 보시면 AWS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고객은 AWS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리 및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고객의 온프레미스 시설이 나옵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고객의 온프레미스 시설에 두고 AWS 인프라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데이터 센터가 아닌 엣지 위치로 이동합니다. 슬라이드 하단에서 오늘의 주제인 스노우 패밀리 중 하나의 서비스인 AWS 스노우볼을 볼 수 있는데, 스노우볼은 공장이나 창고와 같이 일관된 네트워크 연결이 없는 엣지 로케이션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슬라이드 상단을 보시면 AWS 스노우콘이 있습니다. 스노우콘은 스노우볼 엣지에 비해 더 작고 휴대가 가능한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더 다양한 엣지 로케이션에서 스노우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다른 의료센터, 그리고 공장에서 스노우콘을 사용할 수 있으며 건설 현장과 같은 외부 환경이나 심지어는 대학 캠퍼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왼쪽으로 보시면 AWS 로봇메이커가 있는데 로봇공학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서비스이고 스마트홈 및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AWS IoT 그린글래스나 사이트와이즈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WS에서는 이렇듯 고객의 다양한 엣지 환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엣지 서비스들을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앞장에 이어서 엣지에서 클라우드로 배포되는 과정을 AWS 서비스의 아키텍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AWS 클라우드의 리전과 에이지라고 불리는 가용 영역이 있습니다. 일관된 네트워크 연결이 없는 온프레미스 시설의 경우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및 AWS 아웃포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견고하거나 데이터 센터가 아닌 위치에 AWS 스노우볼 엣지 또는 AWS 스노우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인 네트워크 연결이거나 연결이 끊긴 환경에서 고객은 스노우볼 엣지 또는 스노우콘을 사용하여 엣지 컴퓨팅 및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AWS의 스노우 패밀리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 패밀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량 데이터를 클라우드 안팎으로 마이그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이동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대량 데이터를 전송할 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위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스노우 패밀리는 더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빠르게 AWS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혹은 네트워크 환경이 척박한 지역에서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는 컴퓨팅 리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스노우 패밀리 디바이스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및 AWS IoT 그린글래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처리 및 저장 용량이 포함된 특정 아마존 EC2 인스턴스가 실행됩니다. 단, 엣지 컴퓨팅을 위해서는 스노우 모빌을 제외한 스노우콘, 스노우볼 엣지가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엣지 컴퓨팅을 위한 스노우콘 및 스노우볼 엣지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스노우콘은 엣지 컴퓨팅, 엣지 스토리지,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위한 AWS 스노우 패밀리 중 가장 작은 제품입니다. 스노우콘은 견고하고 안전하며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의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디바이스입니다. 2개의 vCPU, 4기가 메모리를 기반으로 하며 8TB의 HDD 스토리지 또는 보다 많은 데이터 수집 및 빠른 처리를 위한 14TB의 SSD 가용 스토리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나 휴대성이 요구되고 네트워크 연결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콘은 응급처치 요원의 배낭에 사용하거나 IoT의 경우 차량 및 드론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스노우콘을 와이파이 또는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콘은 RJ45를 통해 1G 또는 10G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포트 2개를 제공합니다. 자유낙하 충격, 작동 진동 등에 대해 엄격한 내구성 표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고 방진 방수에 대한 표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영하 또는 사막과 같은 기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성을 위해 배터리를 통한 작동을 지원하는데 USB-C 타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을 위해서는 아마존 가상머신 이미지, 즉 AMI로 관리되는 아마존 EC2 호환 인스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노우콘에서 AMI를 통한 EC2 호환 인스턴스가 지원되기 때문에 EC2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AWS로 전송하는 데 있어서 배송을 통한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아마존 S3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전송할 때는 AWS 데이터 싱크를 이용해서 아마존 S3, 아마존 EFS, 그리고 아마존 FX4 윈도우즈 파일 서버 등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노우콘은 다른 스노우볼 패밀리와 마찬가지로 AWS 옵스허브라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손쉽게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AWS 옵스허브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AWS 스노우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입니다. 조그마한 백팩에 휴대 가능한 이미지와 함께 의료시설에서 사용되는 모습뿐만 아니라 흙이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맨 하단 이미지는 건설 현장에서 배터리와 함께 사용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의료, 건설, 군사지역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공장 등에서 데이터 전송 및 엣지 컴퓨팅을 위해 스노우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누리호 발사 성공 기념으로 우주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고조되었고 언젠간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도 탑재해서 잘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첨부해 보았습니다. 올해 6월에 AWS와 액시엄 스페이스라는 회사와 협력하여 ISS, 즉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스노우콘 SSD를 탑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엣지 컴퓨팅을 위해 객체 감지를 위한 머신러닝 모델을 탑재하여 우주 기반 데이터 세트에서 엣지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스노우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스노우콘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노우볼 엣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노우볼 엣지는 스노우콘에 비해 보다 크고 더 많은 스토리지 용량과 더 높은 컴퓨팅 능력을 제공합니다. 한국, 즉 서울 리전에서는 스노우볼 엣지를 이용해서 엣지 컴퓨팅 및 대용량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이커머스, 헬스케어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노우볼 엣지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컴퓨터 옵티마이즈드 방식으로 42TB의 스토리지 용량과 52개의 vCPU 및 208GB의 메모리를 제공하므로 고성능의 엣지 컴퓨팅을 필요로 할 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 데이터 분석 및 처리, 로컬 스토리지를 위한 엣지 환경에 대해 아마존 EC2, 아마존 EBS, 아마존 S3 등과 같은 AWS 컴퓨팅 및 스토리지 기능을 지원하는 강력하고 안전한 디바이스입니다. 스노우볼 엣지 컴퓨터 옵티마이즈 디바이스는 C5, M5A, G3 및 P3 인스턴스와 동급인 아마존 EC2 SB-C 및 엔비디아 테슬라
V100 GPU를 제공하는 SB G 인스턴스 타입을 지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스토리지 옵티마이즈드입니다. 80TB의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하고 40개의 vCPU, 80기가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컴퓨터 옵티마이즈드에 비해 스토리지 용량은 더 많고 컴퓨팅 용량은 더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워크로드에 따라서 스노볼 엣지 장치로 데이터 저장 전에 고성능 엣지 컴퓨팅을 통해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컴퓨터 옵티마이즈드를,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목적이라면 스토리지 옵티마이즈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스노볼 엣지는 10기가부터 최대 100기가까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여러 대의 디바이스를 함께 클러스터링하여 더 큰 규모로 구성하실 수도 있고, 연간 단위의 장기 사용을 필요로 할 때면 1년 및 3년 단위의 할인된 요금을 제공합니다. 엣지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에 AWS 스노우콘과 스노우볼 엣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용 장비는 머신 데이터를 생성하는 산업용 기계나 의료시설에서 센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의료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엣지 로케이션에 전통적인 IT 인프라에 필요한 공간이나 전력 또는 환경을 지원할 수 없다면 스노콘과 스노우볼 엣지는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 또는 의료기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유선 또는 와이파이를 통한 무선으로 스노우콘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두 장치 모두 엣지 컴퓨팅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EC2에서 아마존 머신 이미지, 즉 AMI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AWS 클라우드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검증이 완료되면 AMI를 만들어서 각각의 장치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AWS IoT 그린그래스를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검증한 후 각각의 장치에 배포 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AWS 클라우드 상에서 일관된 프로그래밍 데브옵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장치 모두 엣지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아마존 EBS 호환 볼륨을 제공하며 데이터 수집 및 저장을 위한 NFS 파일 인터페이스도 제공합니다. 스노우콘과 스노우볼 엣지는 열악하고 험난한 환경에서 엣지 컴퓨팅을 구현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고객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로컬에서 분석하고 해당 결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 및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다시 AWS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 또는 의사결정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스노우콘과 스노우볼 엣지는 모두 관련 하드웨어로 고객분들께 제공되며 이는 AWS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서비스 스택 업데이트를 책임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 장치 교체 및 운영을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AWS 스노우콘과 스노우볼 엣지를 이용한 일반적인 사용 사례입니다. 왼쪽에 있는 산업용 및 헬스케어 IoT에 대한 사용 사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이나 건설 현장, 유전, 강산과 위치나 환경이 열악한 의료지역이나 119 차량 또는 일관된 네트워크 연결이 없는 위치에서 센서 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엣지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얻고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사용 사례는 콘텐츠 배포입니다. 앞선 사용 사례들과는 반대로 고객은 AWS에 저장된 콘텐츠를 자신의 엣지 로케이션이나 파트너의 대상 사이트에 배송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콘 및 스노우볼 엣지를 사용하여 AWS에서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바이스 작업 주문 중에 각 디바이스 장치로 데이터를 복사해서 콘텐츠를 배포하려는 대상 위치에 장치를 물리적으로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즉, 오프라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해당 장치를 먼저 엣지 대상 위치에 두고 AWS 데이터 싱크를 사용하여 AWS에서 스노우콘 또는 스노우볼 엣지 장치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면 디럭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디럭스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위한 글로벌 서비스 및 기술을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비디오 제작 및 배포 회사 중 하나입니다. 디럭스의 원 비전 서비스는 최근에 스노우콘을 사용하여 AWS 데이터 싱크를 통해 영화관의 영화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노우콘과 스노우볼 엣지의 또 다른 사용 사례는 콘텐츠 집계입니다. 이는 AWS에 대한 일관된 네트워크 연결이 없을 수 있는 견고하고 엄격한 엣지 위치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해당 장치에 저장하여 AWS로 배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용량의 카메라의 데이터를 스노우콘에 저장하고 해당 스노우콘을 스튜디오로 다시 배송하여 편집 및 후반 작업을 위해 데이터를 스튜디오로 빠르게 가져올 수 있으며 자율 테스트 차량에서 데이터를 캡처하고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기계학습 및 기타 작업을 위해 스노우콘을 사용하여 AWS로 신속하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오프라인 배송을 통하거나 장치를 네트워크 연결한 다음 AWS 데이터 싱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마이그레이션 할 때 직면하는 일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 제한입니다. 일부 엣지 로케이션에서는 온라인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일관된 네트워크 연결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역폭 제약입니다. AWS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이 양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대역폭을 사용해야 하는 프로덕션 또는 운영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네트워크 대역폭에 따라 데이터 양을 기준으로 전송 시간의 차이가 꽤 크게 발생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데이터 파일 크기가 작아 전송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높은 네트워크 비용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네트워크 연결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AWS 전송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 이러한 높은 네트워크 수집 비용으로 인해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한된 레거시 환경이나 또는 데이터를 광산이나 유전과 같은 원격지의 열악한 위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AWS 전송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심지어 불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환경에서 스노우볼 패밀리를 엣지 로케이션에 두고 사용한다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AWS로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노우콘과 스노우볼 엣지 외에 스노우모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노우모빌은 엑사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전송 서비스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사진에서 보듯이 세미 트레일러 트럭으로 견인되는 45피트 길이의 견고한 운반 컨테이너입니다. 스노우모빌은 전담 보안 직원이 있고요. GPS 추적, 경보 모니터링, 비디오 감시, 운반 차량 호송 서비스 등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계층의 보안을 사용합니다. 그럼 데이터 전송을 위한 스노우콘, 스노우볼 엣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콘 및 스노우볼 엣지 장치 모두 비, 먼지나 진동 등 열악한 환경의 엣지 로케이션에서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간편한 배송 자동화를 위한 E-링크 레이블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장치에 데이터를 복사할 때 항상 256비트 키로 암호화되어서 저장됩니다. 스노우콘은 대당 2개의 vCPU, 4기가의 메모리와 함께 8TB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고 스노우볼 엣지는 스토리지 옵티마이즈드의 경우 40개의 vCPU, 80기가 메모리에 80TB의 저장 용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스노우볼의 경우 무선 와이파이 및 배터리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것이고 스노우볼 엣지의 경우에는 여러 대를 클러스터링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객분들은 AWS에 이동시키고자 하는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서 스노우콘 및 스노우볼 엣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리전에서는 현재 스노우콘을 사용할 수 없는데 수요가 많으면 서울 리전에서도 사용 가능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적극적으로 담당 AE 분께 요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노우볼 엣지의 구매, 전송, 반송 등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콘도 동일한 절차입니다. 먼저 스노우볼 엣지를 사용하시려면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스노우볼 엣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스노우볼을 고객이 요청하신 주소로 배송이 됩니다. 만약 물류센터에 스노우볼 엣지가 오게 되면 전원을 올리고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언락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AWS CRL을 통해서 데이터를 복제를 합니다.
이때 용량이 작은 파일이 많거나 보다 빠른 전송을 위해서는 AWS 스토리지 스페셜리스트인 김현기 님이 오픈소스로 공개하신 S3 부스터 스노우볼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 보다 빠르게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S3 부스터 스노우볼은 보시고 계시는 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전송 시간은 데이터의 양, 데이터의 파일 개수,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 부분이 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전송이 다 완료되거나 완료가 예상되는 일정을 기준으로 AWS로 다시 반납 신청을 하시면 122로 해당 장비를 수거하여 AWS 데이터 센터에 해당 스노우볼 엣지 장비를 갖다 놓고 AWS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분이 해당 데이터를 S3로 다시 임포트해 줍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시간을 계산할 때 관가하는 부분이 고객의 스토리지에서 스노우볼 엣지를 복제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거의 동일하게 스노우볼 엣지에서 S3로 옮기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작업 시간 전체를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잠시 언급한 AWS 옵서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옵서버는 스노우볼 디바이스의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옵서버를 사용하면 스노우 패밀리 디바이스의 설정과 관리가 쉬워져 엣지 컴퓨팅 워크로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클라우드로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옵서버에서 클릭 몇 번으로 스노우 패밀리 디바이스의 모든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서버는 대시보드를 제공하며 디바이스 잠금 해제 및 구성, 데이터를 디바이스로 끌어서 놓기, 엣지 컴퓨팅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시작 등을 할 수 있고 사용 가능한 CPU, 메모리, 스토리지에 대한 리소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맥, 리눅스 버전 모두 제공하고 있으니 사용자의 OS에 맞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노우볼 엣지를 이용한 대용량 데이터 전송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최고의 온라인 사진 서비스인 포토박스는 두 개의 데이터 센터에서 AWS 스노우볼 엣지를 사용하여 10PB의 사진들을 아마존 S3로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그 결과 온프레미스 스토리지를 더 이상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포토박스는 S3를 통해 이전에 비해 더 나은 성능과 내구성을 달성함으로 인해 혁신하는 능력을 가속화했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한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업체인 롯데온입니다. 이커머스 서비스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상품 이미지가 필요하고 이러한 이미지들을 클라우드로 옮기는 게 하나의 큰 챌린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롯데온에서는 AWS 스노우볼 엣지를 사용하여 2주 만에 약 1억 4천만 개의 파일을 AWS S3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하여 롯데온 서비스를 AWS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롯데온에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S3 부스터 스노우볼 스크립트를 사용 안 했을 때 5일 동안 2천만 개 파일만 전송이 되어 전체 1억 4천만 개에 대한 스노우볼 엣지로 이동 시간이 약 35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S3 부스터 스노우볼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 나스에서 스노우볼 엣지로의 복사를 5일 만에 했으며 배송 이후 S3 업로드까지 26시간이 소요되어 전체적으로 7, 8일 만에 나스에서 S3로 이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AWS 스노우 패밀리를 활용한 엣지 컴퓨팅과 데이터 전송 및 고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스노우볼 패밀리는 페타바이트급 데이터를 오프라인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이전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는 컴퓨팅 리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구축된 디바이스입니다. 고객들께서 공간 또는 제약이 있는 환경, 이동성 및 유연한 네트워킹 옵션에 맞추어서 최적화된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조건에서 테스트를 마쳤으며 탁월한 보안 및 견고함을 갖춘 컴퓨팅 및 스토리지 호환 디바이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는 고객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AWS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을 마치기에 앞서 유용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 리소스 허브를 안내해 드립니다.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기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AWS에서는 언제든 시청 가능한 무료 디지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여 개의 온라인 무료 과정이 제공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자격증 페이지도 같이 안내해 드리니 AWS 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방문하셔서 내용을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